2022년 대한민국.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도시의 풍경 곳곳에는 수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60년 전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앞둔 그때를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추억합니다. 62년도 포스코 생기기를 나는 포스코를 내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10년도 돌아가시면 무조건 저 포항 제철을 지을 수 예. 그것 때문에 자제분 너희 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굶주림을 벗어나야 되겠다.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토요일 일도 나와서 일하고 이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60년 동안은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했고, 물론 이제 독재도 있었고 군부 독재도 있었고 민주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었지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을 것 같다. 더 문화적이고 더 의료적인 그런 면에서 더 하고 싶어. 경제적으로 할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대학교는 못 갔겠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했을 거고 진짜 가족을 위해 되게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없이. 저도 그때처럼 공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외화벌이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경제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했을 것 같습니다. 60년 전의 선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전,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장비 등의 무상 원조가 중단되며 한국 경제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의존하는 경제란 영원할 수 없기에 경제 자립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로 떠오릅니다. 선택, 아니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금융, 산업, 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실행 불가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경제개발 계획은 당시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택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 발맞춘 정부 주도의 실용주의적, 개방적 정책과 함께 자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한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7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수출 제일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1964년 조성된 국내 최초 수출 산업단지, 구로공업단지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국가와 가족을 위해 수출 역군이 되어 청춘을 바친 곳이죠.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의류, 신발, 가발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 독일에서 8천여 명의 청년이 광부가 되었고 만여 명의 청년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민들의 헌신으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목표 성장률 7.1%를 넘어 경제 성장률 7.8%를 달성합니다.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경험한 뒤 우린 달라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더 저렴한 임금을 앞세운 후발개발도상국과의 경공업 경쟁 심화와 북한의 도발, 미군 철수라는 안보 위협 속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자주 국방을 위한 군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선 석유화학,
철강, 전자 등의 대대적인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1차 석유 파동이 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절반 가까이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8배 이상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위협합니다. 이번엔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니다. 중동 산유국의 수입이 10배나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낸 건데요. 중동에서 시작된 건설붐으로 한국의 건설회사는 연이어 대규모 건설 공사를 맡게 되고 16만 명 이상의 한국 청년들이 중동으로 향합니다. 결국 1977년 목표했던 시기보다 1년 앞서 목표 수출액이었던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1,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곧 중화학 공업 집중 투자의 부작용과 부실 기업 증가 등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제2차 석유 파동이라는 악재가 이어지고 경제 체제의 안정화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산 넘어 산, 쉬지 않고 몰아치는 경제 위기에 이번엔 민간 기업이 나섰습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자동차, 전자교환기, 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국내 생산된 고부가 가치 상품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죠. 위기를 넘어선 한국 경제에는 다시 삼저 호황이라는 시대적 호재가 찾아옵니다. 국내외 정세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 제도약과 정치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며 선진국 합류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정점에 다다른 시기,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에 몰려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하고 금융시장은 자금 회수가 힘들어지면서 1997년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난 우린 이번에도 더 강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금부치를 꺼내고 기업은 IMF가 요청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정부는 IT 코리아를 목표로 정부와 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004년까지 IMF에 갚기로 했던 차입금을 3년 앞당겨 상환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의 순간에서 내린 선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위험을 피하기보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내려온 선택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숱한 위기에 맞춰 혁신을 거듭해왔지만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위기를 마주한 우리는 다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들어봅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가 또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 사적인 정치지 국가적인 정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잘 되려면은 정치가 잘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고 취업률이 떨어진 게 많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면서 경제 침체도 좀 이어진 것 같고 아이들이 너무 부족한 게 차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정부에서 출산을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인구도 지금 52만에서 지금 49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몇십 년 후면은 아무래도 좀 인구가 더 줄지 않을까. 지방 같은 경우는 소멸이 될 수도 있겠다. 소득이 너무 없고 이제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이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 있는데 서울에 집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 부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 부가 이제 저조한 사람들은 기회도 많이 박탈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정권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의 갈등도 좀 큰 것 같아요.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는 혐오라던가 이런 안 좋은 감정들로 인한 갈등이 좀 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린 수차례의 위기에서 수많은 선택을 내려왔습니다. 모든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선택을 내리고 최선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새로운 위기를 마주한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